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시퍼렇게 멍들 때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타박상이랑 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냥 뭐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특히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타박상이라고 하면 외부 충격 때문에 피부 아래 조직, 그러니까 뭐 근육 같은 연부 조직이 손상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세 혈관들이 터지고 그래서 피가 나고 붓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이 충격이 우리 몸의 기혈, 그러니까 에너지와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탁 막아버린다고 봐요. 그래서 어혈이라는 일종의 정체된 피, 찌꺼기 같은 게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아, 어혈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멍든 피가 아니라 뭔가 흐름이 막혀서 생긴 좀 문제적인 그런 존재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 출혈 그 이상인 거죠.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병리적인 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멍 색깔 있잖아요. 처음엔 붉거나 펄었다가 나중엔 막 녹색,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이것도 어혈 이런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제일 흔한 반상출혈이라는 멍인데요.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만약 어혈이 좀 심하게 뭉쳐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느려지거나 통증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아하. 그 외에도 뭐 작은 점처럼 보이는 점상출혈도 있고 그게 좀 넓게 퍼지면 자반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별히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자꾸 멍이 든다. 이러면 단순히 내가 피부가 약한가?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몸 전체의 기혈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다거나 다른 내부적인 어떤 불균형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아이고 또 멍들었네 하고 넘길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니. 그럼 이런 어혈을 풀고 말씀하신 기혈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하려면 한의원에서는 보통 어떤 치료들을 하나요? 이 부분이 참 궁금하네요. 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혈 제거 그리고 기혈 수통. 그러니까 막힌 걸 뚫어주고 다시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침 치료와 부항 치료입니다. 침하고 부항이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침은요, 단순히 아픈 부위에 놓는 게 아니라 그 손상된 부위와 연결된 경락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의 특정 지점, 즉 경혈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혈액순환을 확 촉진시켜서 염증 반응을 줄이고 또 조직이 빨리 재생되도록 돕는 거죠. 아, 뭔가 막힌 도로의 교통 순경 역할 같은 거네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특히 근육이 막 심하게 뭉치고 아플 때는 전침이라고 해서 침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같이 주기도 해요. 그럼 근육 이완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항은요? 이렇게 동그란 자국 남고 가끔 피 뽑는 것도 하던데 그건 어떤 원리인가요? 부항은 피부에 이제 음압,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압력을 걸어서요. 그 부위의 모세 혈관을 일부러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아주 강하게 유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체되어 있던 어혈, 그 찌꺼기 피를 피부 바깥으로 직접 빼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습부활이라고 하죠. 아, 피를 빼내는 게 그런 원리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피를 뽑는다기보다는 고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피, 어혈을 직접 제거해서 새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뭐랄까, 청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통증도 줄여주고 조직 회복 속도도 높여주고요. 아하, 막힌 하수구를 뻥 뚫어주는 느낌이네요. 이해가 확 됩니다. 침이랑 부항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한약 같은 것도 쓰는지 궁금한데요. 그럼요. 당연히 한약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환자분의 상태나 체질, 그리고 다친 시기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설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는 당귀수산 같은 처방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근육 통증이 심하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약 감초탕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만약 손상이 좀 심하거나 골절 후에 회복을 도울 때는 뼈나 인대를 강화하는 약재들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충격 때문에 미세하게 틀어진 뼈나 근육의 구조를 바로잡아주는 추나요법을 같이 하기도 해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단순히 통증만 잡는 게 아니라 어혈 제거, 순환 촉진, 근육 이완, 뼈 인대 강화, 심지어 구조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다각적으로 접근하는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한방치료의 큰 장점이죠. 눈에 보이는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자연 치유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친 직후 급성기에는 일단 염증이랑 통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데 집중하고요. 조금 지나서 아급성기에는 손상된 조직이 잘 재생되고 기능이 회복되도록 돕고, 만약 만성적으로 통증이 남았다면 남아있는 불편감을 해소하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죠. 결국 몸 스스로가 최상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화학적인 약물 치료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인 것 같고 부작용 걱정도 덜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타박상이나 멍이 들었을 때 그냥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한의학적인 치료, 그러니까 침이나 부항, 한약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어혈을 풀고 기혈순환을 도와주면 통증도 더 빨리 줄어들고 회복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를 후유증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예를 들어서 나는 유난히 멍이 잘 들어 라던가 한번 다치면 남들보다 통증이 훨씬 오래가 같은 경우요. 이걸 단순히 내가 원래 좀 약해서 그래 혹은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그 작은 신호들이 우리 몸의 더 깊은 곳에서 보내는 어떤 불균형이나 순환장애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타박산과 멍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 정말 새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멍 하나에도 우리 몸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